예, 뉴스탑10이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이 되니까 사실 재보궐선거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 투표해 주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 첫 일정을 사전투표로 진짜 저는 누구를 떠나서 투표에 많은 분들이 투표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선관위와 최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더 이상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저희 당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이 6시 36분이니까 투표가 끝난 지 한 30여 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첫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최종 집계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5시 기준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날 사전투표율 8.3%. 작년 총선보다는 낮습니다만 만약에 이 추세라면 3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는 높을 것으로 일단은 좀 점쳐지고 있는데 손 소장님, 네. 이 사전투표율이 3년 전보다 다소 높다는 변수는 누구한테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흐름을 본다면은 결국 이 큰 틀의 이번 재보선을 판가름하는 프레임 자체가 이 부동산 민심으로 상징되는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평가, 이 부분이 지금 워낙 크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뭐 사전투표율 높으면 이 정부 여당에 유리하다, 진보 쪽에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야권에 좀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직력 면에서 여권이 앞서고 있지만 이 이른바 바람 이 측면에서는 야권이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좀 야권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통상적으로 진보층이 젊은 층에 많으니까 사전투표하면 여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적용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 그렇죠.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20, 30대의 그 여론 흐름 자체가 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조금 더 높게 나오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과거와 다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전투표로 연결된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여건이 좀 불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어제부터는 새롭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기싸움이 될 텐데요. 각 당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해도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선거라고 합니다. 거짓말 후보, 1일 1의혹 후보에 대한 의구심이 민심의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그 추세가 대단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여론조사 공표도 안 되니까 이제 각 당은 본인 유리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기도 하고요. 박영선 후보는 지지율이 원래 애초에는 2% 하루에 따라잡겠다, 하루씩 따라잡겠다고 했는데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들도 여론조사 틀린 것 같다고 말한다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오세훈 후보가 예상보다 높게 이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거를 다녀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를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지만 그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가까이 가지를 않는다고 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와서 얘기하시는 분은 항상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녀봐도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보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접촉면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투표율이 보통 낮으니까 투표율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패배의식에 젖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15년 동안 쭉 통계를 내보면 마지막 여론조사 1등이 지방선거에서
실제 당선이 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특별한 게 보궐선거인 거죠. 그렇죠. 본선거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투표율 문제를 삼지만 그렇지만 좀 전에 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상황이 이제 정권 심판론이 더 작동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겨레 기사인가 이런 기사가 있던데 바람이 불면 조직이 별 수가 없다. 조직은 바람이 불 때 뒷받침하는 명분이 있을 때 조직은 뒷받침하는 거지 명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조직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는 없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이제 다 각각 이제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로 해석을 할 텐데 뭐 일단 투표율이 높은 게 보수 정당에도 꼭 이번만은 불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 캠프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같이 먼저 들어볼까요? 현장 분위기는 여론조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분노해서 묻지마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서울시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묻지마 투표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부랴부랴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야당에 투표하면 묻지마 투표고 여당에 투표하면 묻고 투표입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렇게 묻지마 투표할 만큼 그 의식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다 보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보시고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더군다나 진성준 의원이 오늘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힘이 부족했을 뿐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80석인데 힘이 부족한가요? 그럼 도대체 200 몇십 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 선거에서 가장 큰 어떤 패착은 뭐냐면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뭐 투표장에 나오지 마세요. 뭐 투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참 본인들이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으로 오만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국민들은 무슨 묻지마 투표하는 사람처럼 한쪽에 몰려서 우우 가서 투표하는 이런 사람으로 지금 국민들을 비하하니까 결국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그만큼 비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아직 문제의 본질을 좀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정의원님 말씀 중에 어르신들 투표하지 말라는 예전 과거 사례 말씀하셨죠? 예, 지금이 아니고요. 예전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용산 참사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그전 토론회에서는 내곡동 문제를 주로 비판했다면 용산 참사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겨냥한 건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현재 시장 후보로서의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이것은 언어 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이제 박영선 후보의 이제 공격 포인트가 초창기에는 이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었다면 용산 참사 발언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도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 오세훈 후보의 비판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저는 발언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아니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을 향해서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인권위가 그 당시에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보면요. 과도한 진압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터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 하시는 분들 경찰이 방관하는 사이에 용역들이 너무 과도하게 진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시장으로서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포인트를 박영선 후보 입장에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아주 약한 거래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20, 30대 같은 이런 발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까? 오세훈 후보 정말 잘못하셨어요. 이런 발언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도층이나 20, 30대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약한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공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오세훈 후보가 사과를 하더라도 발언이 부적절했으니. 그렇죠. 이 문제 계속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층이나 20, 30대에 돌아선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박영선, 오세훈 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좀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산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 오늘 나란히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산 민심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직접 현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부산 경남 취재본부의 강성명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강 기자, 지금 부산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전 지금 부산 경찰청 기자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는 예. 근처에 있는 부산 진구 양정일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 현장 분위기를 취재하고 간 김에 제 소중한 한 표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강 기자한테 이거 직접 잘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특히 김영춘 후보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제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내려갔는데 오늘 제가 기사를 접해보니까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강경화 전 장관이라든지 박능우 전 장관 등 전직 그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총출동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각 당의 화력 지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제 부산에서 열린 김영춘 후보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엔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도 함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은 강경화, 김부겸, 박능우 등 전 장관들이 한꺼번에 부산을 찾았습니다. 명분은 김 후보가 마련한 경제 관련 회의였습니다. 현 정권 여러 인사들이 부산을 집중 찾고 있는 건 아무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 것으로 분석합니다. 박형준 후보에겐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안 대표는 유세 현장에 깜짝 등장해서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직 장관들도 총출동했고 부산도 좀 상당히 뜨거운데 그런데 저희가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박형준 후보가 다소 우위에 있고 뭐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성명 기자가 직접 보셨을 때 결국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LCT나 뭐 이런 네거티브 공세가 부산에서는 잘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는 겁니까? 네, 사전투표소에서 만난 시민들은 LCT 문제를 언급하는 분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사실 거의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아하. 김영춘 후보는 박형준 후보 가족의 LCT 건물 매매 의혹을 시작으로 공세 수위를 바짝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리 큰 효과를 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여론조사에선 선거 초반보다 박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7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김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은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을 원하냐는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부산 경제를 살릴 후보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후보 개인의 문제를 결정한 상호 난타전에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각 후보들도 빨리 이 점에 집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강 기자 말씀과 조금 달리 뭐 LCT 문제도 자기 투표권의 좀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은 했지만 대체적인 현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경남 취재본부의 강성명 기자에게 부산 현장 민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좀 부산 민심까지 저희가 차례로 좀 살펴봤거든요. 오늘도 사전투표가 동시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소정석 국장님, 오늘 사전투표를 한 건 뭐 윤석열 전 총장이나 뭐 박형준, 뭐 김영춘 후보만 아니고 대통령도 오늘 사전투표를 했는데 좀 저희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이 좀 예년과는 다르게 메시지를 내진 않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조용한 사전투표를 했죠. 일단 청와대가 대통령의 그 동선을 공개한 게 이 투표소 삼청동 주민센터에 도착한 게 오전 8시 58분이었는데 27분 전에 일정을 공지를 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했고 이런 부분은 이제 2018년 6.13 선거 때 6월 4일 날 공지를 했었거든요. 9일 전에. 그런 거랑 상당히 대비가 되는 거고 대통령이 투표소에 머문 시간은 5분이었는데 2018년에는 15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왔던 이제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악수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전투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짙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사전투표를 했는데 2018년에는 파란색, 그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이 파란색 넥타이를 맸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 사전투표와 2018년 사전투표의 모양이 많이 다른데 그 당시에는 집권하고 나서 1년 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할 때고 힘있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집권 말기이고 이 한국갤럽 최근 조사 결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32%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치다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럴 때 대통령이 이제 도드라진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이 선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조용하게 해서 동선도 미리 알리지 않고 직전에 알리고 가서 조용하게 5분 만에 딱 투표를 하고 김정숙 여사와 같이 이제 빠져나오는 아마 그렇게 좀 청와대에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부산 현장 연결해서 부산 민심 하나하나 좀 살펴봤고요. 대통령의 사전투표 얘기까지 저희가 이번 이슈에서 만나봤습니다. 이 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국민의 권리가 선거에서의 투표다. 묻지마 투표라고 말하는 사람들 심판합시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또 볼까요? 9% 올린 박주민 의원은 캠프직 물러났는데 23% 올린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 안 내려놓나요? 이런 지적을 하신 분도 있고요. 예. 막 살았으면 일대기를 만들 수 있겠나? 몰상식한 정치인들도 자서전 만드는데 윤석열 전 총장 이 관련 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네. 무슨 윤석열 전 총장 일대기를 냈나고 좀 있으면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겠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예. 공수처가 우려했던 그대로 되는군요. 수사 깔아뭉개고 이성윤 지검장 특혜드리는군요.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이 뉴스도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